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해요. 그녀의 이름은 미경입니다. 이제 78세가 된 미경 할머니는 작은 시골 마을의 낡은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그 강물처럼 그녀의 삶은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흘러왔지요. 물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미경은 종종 눈을 감고 옛날을 떠올려요. 그 강은 그녀의 추억을 안고 흘러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삶의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가슴에 스며들 감동적인 여정이에요. 건강한 몸과 마음, 소중한 가족의 따스함, 안정된 재정의 평안함, 그리고 작은 일상의 기쁨들. 이 모든 것이 미경의 삶 속에 녹아 있어요. 함께 그 강을 따라 걸어볼까요? 천천히 한 걸음씩. 미경 할머니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강과 함께였어요. 1940년대 후반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강가에서 놀며 자랐지요. 강물아, 너는 어디로 가니? 어린 미경은 물결에 대고 속삭이곤 했어요. 그때는 건강이 당연한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도왔어요.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안아줄 때면 세상이 다 안정되는 듯 했지요. 미경아, 건강이 제일이야. 몸이 튼튼해야 꿈을 쫓을 수 있어. 어머니의 그 말씀은 미경의 평생 지침이 되었어요. 젊은 시절 미경은 도시로 나와 교사가 되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산책을 잊지 않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었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요. 60대 초반 미경의 몸에 첫 변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쑤시고 관절이 뻣뻣해졌지요. 이게 뭐지? 그냥 피곤한가 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관절염이에요. 노인들의 51%가 앓는 흔한 만성 질환이죠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요. 왜 나한테? 왜 지금? 밤에 혼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웹에서 본 자료처럼 2025년에도 노인들의 93%가 적어도 하나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요. 미경은 그 통계 속에 자신이 포함된 게 슬펐어요. 고혈압도 함께 왔어요. 혈압이 61%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심장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니 더 아팠지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이라 하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경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럼에도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관리 팁을 하나하나 실천했지요. 매일 30분씩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리가 떨려서 10분도 힘들었지만 강물을 보며 걸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식단도 바꿨어요. 소금과 술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렸어요. 체중 관리도 중요했어요. 비만이 30%의 노인들에게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 10파운드를 감량하려 애썼지요. 그 과정에서 작은 기쁨을 찾았어요. 이웃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통증이 덜 느껴졌어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야. 함께라면 더 강해져. 미경은 그렇게 믿었어요. 당뇨도 조심했어요. 24%의 노인들이 앓는다는데 미경은 혈당을 매일 체크하며 예방했지요. 이 몸이 나를 지켜준 만큼 내가 지켜줄게. 그런 다짐이 그녀를 버티게 했어요. 건강은 몸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죠. 미경 할머니는 65세에 은퇴한 후 처음으로 깊은 고독을 느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삶이 갑자기 조용해졌지요.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도시로 떠났어요.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혼자인가? 창가에 앉아 강물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1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미경도 그랬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옛 추억만 맴돌았지요. 왜 사는 걸까? 누굴 위해?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25년 보고서처럼 자살률이 5% 증가하고 약물 사망이 58%나 올랐다는 뉴스를 보니 더 무서웠어요. 미경은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안 돼, 미경아.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다른 시니어들을 만났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며 우리 함께 웃어보자라고 말했어요. 그 따스함에 미경의 눈물이 터졌지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젊을 때 꿈이 많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경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회적 연결이 우울증을 막아준다고 해요. 미경은 친구들과 매주 모임을 가졌어요. 한 번은 친구가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친구가 있으면 파도가 부드러워져라고 했어요. 그 말에 미경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기술도 배웠어요. 고속 인터넷 접근이 2% 증가한 2025년에 미경은 화상통화를 익혔지요. 손주야, 할머니 여기 있어. 화면 너머 손주의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밝혀줬어요. 재정은 미경의 삶에서 또 다른 큰 산이었어요. 은퇴 후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했지만 의료 비용이 점점 부담이 됐지요. 한 번 병원에 가면 몇십만 원이 날아갔어요. 2025년 폴에 따르면 노인들의 56%가 의료 비용을 가장 걱정한다고 해요. 미경도 그랬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안해했지요. 홈케어 비용도 56%, 약값 54%, 보험 52%. 모든 게 압박이었어요. 젊을 때 저축을 열심히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지요. 딸의 결혼식, 손주의 교육비, 그리고 자신의 관절염 치료비.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 하지만 내 노후가. 미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빈곤율이 4% 증가한 현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지요. 하지만 미경은 와이즈하게 대처했어요.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신청했지요.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을 활용하며 작은 부업을 시작했어요. 꽃꽂이 수업을 열었지요. 할머니, 이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가르쳐 주세요. 젊은 수강생들의 말이 미경을 기쁘게 했어요. 재정은 숫자가 아니에요. 삶의 안정감을 주는 거지요. 미경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감사히 쓰는 법을 배웠어라고 중얼거렸어요. 금융 사기에도 조심했어요. 53%가 걱정하는 그 문제, 미경은 친구들과 공유하며 예방했지요. 우리 함께 지키자. 그런 유대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가족은 미경의 삶의 뿌리이자 꽃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바빴지만 그 시절이 가장 빛났지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남편의 따스한 말에 미경은 웃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라고 안길 때면 세상이 다 그녀의 것이었지요. 이제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었고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 자주 보지 못했지요. 아이들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미경은 가슴이 아팠어요. 노인들의 관심사 중 가족 관계가 크지요. 미경은 화상통화를 통해 연결했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손주의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지요. 한 번은 딸이 엄마 우리가 항상 생각해. 미안해라고 했어요. 미경은 미안할 게 뭐 있니?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회상 속에 남편의 기억이 가장 아프고 따스해요. 미경아, 강가에서 산책하자. 남편과 손잡고 걸으며 나눴던 대화들. 이제 혼자 그 길을 걸으며 여보, 나 여기 있어라고 속삭여요. 가족은 멀어도 마음으로 영원해요. 미경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인생은 후회 없이 사는 거야. 가족과 함께라면 더 아름다워. 그런 가르침이 그녀의 유산이지요. 취미는 미경의 삶에 색을 더했어요. 은퇴 후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지요. 젊을 때 꿈이었지만 바빠서 미뤘어요. 이제 매일 창가에 앉아 강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지요. 이 붓질 하나하나가 내 감정을 담아.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정신 건강을 높이고 고립을 막아준다고 해요. 미경의 그림은 점점 생생해졌어요. 동네 전시회에 출품하며 할머니의 그림에 위로받았어요 라는 말을 들었지요. 웰니스 프로그램처럼 그녀는 요가도 배웠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 돼. 그런 순간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어요. 하지만 삶은 시련 없이 완성되지 않아요. 70대 중반 미경은 큰 고비를 맞았어요. 심장병이 왔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이게 끝인가? 아직 할 게 많아.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술을 앞두고 가족이 모였지요. 엄마, 우리 여기 있어. 딸의 손을 잡으며 미경은 울었어요. 노인들의 16%가 심장병을 앓는다는데 그 통증이 현실이었지요. 재활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포기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때 친구가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라고 격려했지요. 미경은 감사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사. 그 일기가 그녀를 일으켰어요. 이제 미경의 삶은 다시 잔잔해졌어요. 매일 강가를 산책하며 과거를 안고 미래를 꿈꿔요. 황금빛 나이, 이게 가장 아름다워. 미경은 웃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시작이지요. 건강 챙기고 가족 사랑하고 재정 관리하며 취미 즐기고 친구와 연결되세요. 고독할 때도 아플 때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강물이 부드럽게 흘러가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